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65% 수익률과 1억 1,8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63% 수익률과 750만 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차익과 두 번째 계좌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총 2억 좀 안 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지루한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지루한 구간은 너무나 자주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지루한 구간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엉덩이 무겁게 진득하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계시거나 포모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지루함을 날려줄 이벤트가 오늘 밤 10시 30분에 찾아옵니다. 바로 PC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월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면서 인플레 재반등 우려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전년 대비로는 소폭 둔화하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더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시장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제 정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로리 로건 연은 총재 발언을 살펴보면 자산 축소 정책 수정은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지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QT 즉 양적 긴축의 종료와 속도 조절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텍 연은 총재 발언 핵심 내용입니다. 나는 신중한 통화 정책에 찬성한다. 그리고 나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현재 여름을 예상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6월 또는 7월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나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6월보다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7월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스틱 연은 총재는 3월 물가가 2%에 도달하더라도 빠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왜냐면 그 이후 변동성도 생각해야 하는데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경로로 2%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겠지만 인플레이션 재반등이라는 리스크도 현재 감안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물가와 관련해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은 승리 선언 시점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정책 전환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점진적인 완화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양적 긴축 QT의 적절한 조정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물가의 추가 둔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1월 CPI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한 태도이며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 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올해 3회 금리 인하 전망은 합리적이다 라는 발언을 해주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시장은 올해 6월에 한 번 금리 인하 그리고 9월에 다시 한 번 금리 인하 마지막으로 11월에 한 번 금리 인하로 총 3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이 전망이 합리적이라고 말해준 겁니다. 즉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물론 오늘 밤 PCE 발표가 나와야 하지만 말이죠. 또한 1월 CPI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향후 물가 경로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즉 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할 것이다. 즉 중순 이후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며 1월 CPI를 봤을 때 생각보다 쉽게 둔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공통적으로 해주었는데 이는 잘 안 잡히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젯밤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GDP 성장률은 먼저 속보치, 두 번째로 잠정치, 세 번째로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수정하면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건 두 번째 잠정치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미국 경제 연착륙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과 연준 위원들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연착륙이냐 인플레 재반등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시장과 연준 위원들 모두 미국 경제 연착륙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없이 올해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 라고 우리가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총 7번의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 데이터를 공부해 보면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하면 향후 12개월 뒤 평균 수익률이 15%입니다. 즉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증시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귀에서 피나도록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 돈이 더 빠르게 불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돈도 함께 빠르게 증식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법이죠. 지금 미국 증시는 너무 과열되었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주봉 차트를 보면 2023년부터 지속된 강세장에 상승 추세 상단선에 부딪혔고, 이는 강한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여기를 현재 못 뚫고 있고 현재 지루한 구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주는 현재 음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공부해야 하고 과거 데이터도 공부해야 하며 매크로, 차트도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소중한 돈이 걸려있는데 이 정도 공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시고 또는 귀찮으시다면 매일 제 10분짜리 이 영상 하나에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압축해 놓는 거니까 제 영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 핫한 비트코인이죠. 최근 2일 동안 25%나 급등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급등하기 몇 시간 전 추가 매수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비트코인이 2일 동안 25%나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지 절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박스권, 기간 조정을 보면서 하락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불플래그 패턴은 깃발 패턴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계단식 상승입니다. 옆으로 횡보할 때 줍줍해야 하는 패턴이죠. 저 두 번의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실제로 저는 멤버십 분들과 1,000만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급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3년 정도 강세를 보이고 그 뒤 1년 정도 약세를 보입니다. 이는 미국 주식과 매우 비슷한 패턴 양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은 두 번째 해죠. 거기에 반감기가 있고 현물 ETF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와 내년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함께 계속 추가 매수할 예정인데 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제가 매수 매도할 때 말씀드리니 그 타이밍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런 밈이 나옵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이 아니라 코스피팔이 소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코스피가 아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밈이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포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현재 비트코인 투자자가 기뻐할 때 포모를 느끼고 있는 밈이 떠돌고 있죠. 미국 주식이 그렇게 상승했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 해외 모두 비트코인 밈이 이렇게 떠도는 걸 보니까 잠시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으려나? 라는 인간 지표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러나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거래량이 나스닥 QQQ 거래량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뒤에서 스물스물 풀리고 있는 유동성이 AI로 인해 미국 주식으로도 흘러들어가지만 비트코인으로도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포모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모를 느끼지 않기 위해 소액으로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라고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겁니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이 왜 나한테 안 찾아올까? 라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기회는 내가 스스로 찾는 거지 기회가 알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역시 이 기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매수하고 2일 뒤 25% 급등한 비트코인 당연히 운입니다. 제 실력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와 운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많이 찾아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투자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확률을 캐치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여러분도 항상 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당연히 운이 따라줘야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은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확률로 찾아온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 운, 기회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되신 것도 여러분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관심으로 저를 뜨게 만들어 주었고 또는 지인 추천으로 운이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 정보를 얻기로 마음먹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눌러서 매일매일 영상을 챙겨보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AI 급등이라는 운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소중한 돈을 지불하는 용기, 노력을 한 덕분에 비트코인으로 한 달 만에
50% 이상 수익을 보는 것이고 작년부터 미국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보는 겁니다. 즉 모든 것에는 운이 따라줘야 하지만 이 운과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국 주식 유튜브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는 이번 AI 급등을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고 운이 따라온 극소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을 더욱 더 높여가면 여러분은 더욱 빠르게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매일매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자료를 찾고 공부해서 정리하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10분짜리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멤버십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시고 지나간 후에는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